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에도 영양 없는 대면 채널,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영업 트렌드 2022 책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일장 보험 산업 트렌드의 일부 일꼭지의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에도 굳건한 설계사 현실은,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최근에 화두는 이슈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먼저 좀 이 글을 보면 언급이 좀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상담을 하기가, 그러니까 대면에서 가만 고객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슈가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대면 채널에서 판매 비중, 그 다음에 초회 보험료가 대폭 늘었습니다. 매우 신기하죠? 그러네요. 저도 이게 이제 책을 봤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이제 대면 채널보다 비대면이 우세하다. 근데 생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돼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보에서는 비대면의 활성이 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손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자동차 보험 비중을 제외하고 자동차 보험을 드러내고 장기 임보험 쪽으로만 보면요, 생보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그러니까 98% 이상이, 98%에서 99% 이상이 대면 채널, 그러니까 설계사 채널에서 팔린다고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보험 회사의 어떤 판매 루트도 바뀔 거다. 네. 대면 안 되니 비대면이 커질 거다. 근데 막상 2020년, 2021년 지켜보니 비대면이 별로 커지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결국 그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좀 뭔가 설명이 필요한 상품들은 비대면이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넘어가긴 넘어갈 겁니다. 근데 넘어가는 과정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설계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공감할 것 같은데요, 올해, 그 다음에 작년에 영업하기 쉬우셨나요? 아니면 힘들으셨나요? 업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 최소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영업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영업을 해도 갈수록 수당이 점차 줄어든다. 지난해하고 같은 양의 종신보험이나 장기임보험을 판매했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당이 더 작아지고 있다라는 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보험사의 초회보험료는, 그 다음에 보험사의 이익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상하죠? 영업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보험사의 이익만 들어요. 왜일까요? 설계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수당을 보험사가 중간에 편취해서 그럴 걸까요?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편취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수당을 좀 줄였다. 수당이 줄어들긴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보험은 인지산업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진입장벽이 별로 없어요. 보험사로, 그렇죠. 누구라도 뭐 원하면 거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보험 설계사로 진입한 설계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의 평균 소득은 오히려 더 낮아졌고 초회 보험료, 그러니까 판매는 늘게 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될까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됐을 때 과연 설계사분들이 계속 이 업을 유지할까요? 이건 정말 물음표가 많습니다. 설계사의 정착률이 사실 다 높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1년 만에 10명 중에 6명이나 7명쯤이 다른 업을 찾아가십니다. 코로나 끝나고 다른 긱 서비스들, 다른 일자리들이 소득이 높아졌으면 설계사를 계속할까요? 풀도 없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을, 보험사에 계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이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전략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보시나요? 저는 코로나가 종료되고요. 네네. 다시 경제가 활성화돼서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되면은 네. 많은 설계사분들, 그러니까 설계사의 절대수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럼 정리를 해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래서 소득을 줄이다 보니 설계사들은 뭐 흔히 말해서 요즘 뭐 기획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못한 소득이 되니 결국은 이 대면 채널은 좀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요렇게 정리를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동을 해도 월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분들이 이 비슷한 소득을 내려면 월 소득 4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사업에는 네. 돼야 되죠. 뭐 네. 비용이 사업비라는 게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그냥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획 서비스 어떤 단순 노동을 해서 300만 원을 벌 거냐, 아니면 보험 설계사를 해서 400만 원 이상을 벌 거냐, 이런 고민들에 놓이게 될 거고요. 만날 수 있는 풀도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마찬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구조의 어떤 흐름, 네.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에도 영향 없는 대면 채널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비대면 채널이 어떤 형태로든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시대적인 필연이다. 그러니 뭐 그걸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입이 근절.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전에 책에서, 그러니까 올해 책이 아니라 그 전 2021년 판. 1년 네네. 쓴것 같아요. 보험사의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보험 산업 자체가 많이 포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험사 자체가 줄어서 어차피 먹는 파이가 같다면 먹을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험사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가질 수밖에 없고, 나눠 갖는 게 한계가 되어 있으니 결국은 보험사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비용으로 발생했던 사업비의 일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업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구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뭐 그렇다고 뭐 설계사들이 FP들 입장에서 뭐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이 큰 흐름은 이렇다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가시는 게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